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자, 오늘은 2학기의 첫 수업 세포의 생명활동에 대해서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포 내에서 생명활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물질대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물질대사는 우리가 생명의 특성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화학반응을 통칭해서 우리가 물질대사라고 부릅니다. 이 물질대사는 어떠한 물질이 만들어지느냐, 그래서 생성물과 반응물과 생성물에 따라서 우리가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구분할 수가 있지요. 세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가지 물질대사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물질대사는 세포 내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질대사가 일어날 때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출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대사를 다른 이름으로 에너지 대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그래서 동화작용이냐 이화작용이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에너지 흡수가 일어나느냐 에너지 방출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질대사가 일어날 때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 바로 효소 되겠습니다. 효소가 물질대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체온 범위의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거나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에너지 방출이나 에너지 흡수가 일어난다라는 것, 그리고 효소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것들이 물질대사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물질대사의 종류,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화작용은 작고 간단한 물질을 결합시켜서 크고 복잡한 물질을 만드는 과정을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효소에 의해서 합성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질이 합성될 때 에너지가 흡수되기 때문에 처음에 반응물보다 나중에 생성물이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합성 반응들은 대체로 동화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는 단백질 합성이라든가 지질 합성, 식물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광합성 등이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에너지를 적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물이 되면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흡열 반응의 그래프를 나타내게 되고요. 이때 활성화 에너지가 있으니까 실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프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반대로 이화작용은 크고 복잡한 물질을 작고 간단한 물질로 효소에 의해서 분해하는 반응을 이화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복잡한 물질이 반응물이 되겠고 간단한 물질이 생성물이 될 테니까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에너지를 적게 가진 물질로 분해되는 것. 예를 들어서 소화가 대표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반응물이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생성물로 변하는 것. 이때 요렇게 이 차이만큼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할 수 있겠죠. 아까도 여기 이 차이만큼 에너지가 흡수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때 활성화 에너지를 고려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겠네요. 네.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잘 구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이화작용에서 소화만큼 대표적인 예로 항상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세포호흡입니다. 세포호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세포호흡은 세포에서 영양소를 분해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산소와 영양소가 들어가서
이산화탄소와 물이라고 하는 간단한 형태로 분해가 되면서 이때 에너지가 방출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 중에서 다양한 생명활동에 쓰일 수 있는 에너지 형태인 ATP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포호흡은 주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식물과 동물 할 거 없이 둘 다 같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세포호흡할 때 에너지, 영양소로 사용되는 것들을 세포호흡의 기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포호흡의 기질에는 우리가 영양소라고 얘기할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포도당이 되겠죠. 그래서 포도당을 이용해서 세포호흡을 하는 것을 이렇게 화학식으로 나타내 보면 포도당 하나가 6개의 산소와 6개의 물을 만나가지고 반응을 일어나게 되면 6개의 이산화탄소와 12개의 물이 만들어지고 이때 에너지가 방출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얘네들이 반응물, 얘네들이 생성물이 되겠고요. 이화작용이니까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는 약 40% 정도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형태인 ATP로 만들어지고요. 60%가 열 에너지로 방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활동,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격한 운동을 한다던가 하면 몸에서 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호흡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면 열 에너지도 같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세포호흡에서 항상 산소를 가지고 세포호흡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산소가 없는 경우에도 세포호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산소를 가지고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낼 때 산소를 사용하는 것을 산소호흡, 산소가 없이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무산소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산소가 없이도 세포호흡이 가능한데 우리는 왜 산소가 필요하냐 하면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효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산소호흡의 경우에는 산소를 사용해서 유기물을 완전히 분해할 수 있고 무산소호흡은 유기물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중간산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유기물을 완전히 분해하는 과정에서 산소호흡은 ATP가 많이 만들어지는 반면 무산소호흡은 한두 번 반응하고 중간산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ATP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그러면 ATP가 적게 만들어지는데 왜 무산소 호흡을 하냐? 이거는 산소가 있을 때는 산소로 호흡하지만 산소가 없을 때 산소가 없다고 해서 세포호흡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적게나마 ATP를 만드는 게 유리하니까 무산소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인체에서도 무산소 호흡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물론 산소가 계속 공급이 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겠지만 일정 정도는 무산소 호흡이 가능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근육 운동할 때 우리가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힘을 많이 쓰게 되는 근력 운동의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때 무산소 호흡이 약간 일어나기도 합니다. 산소 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주로 일어나고 무산소 호흡은 세포질에서 주로 일어난다. 이런 차이도 있겠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그림을 통해서 산소 호흡과 무산소 호흡을 아주 쉽게 설명해 놓았는데요. 포도당을 분해한다고 했을 때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 단계에 거쳐서 산소를 완전히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게 되고요. 무산소 호흡의 경우에는 한 번 내지 2번 정도만 분해하고 중간산물이 만들어지고 끝납니다. 그래서 산소 호흡은 이 단계마다 ATP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의 ATP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무산소 호흡은 이 단계에서 ATP가 상대적으로 적게 생성이 되게 되는 거죠. 무산소 호흡의 대표적인 예로는 아까 말했던 근력 운동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발효나 음식이 썩는 부패 등이 이 무산소 호흡의 대표적인 예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포호흡과 연소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호흡하고 연소는 둘 다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때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지요. 세포호흡하고 연소의 차이점은 세포호흡은 세포에서 일어나겠죠. 그리고 물질대사니까 효소가 사용이 됩니다. 연소는 효소가 사용되지 않아요. 세포호흡은 효소가 사용되면서 단계적으로 적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하지만 연소는 한 번에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죠.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포도당 하나를 가지고 세포호흡을 한다 하면 여러 단계에서 작은 에너지가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체온 정도의 에너지가 이제 계속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연소가 되면 우리가 손을 대기 힘들 만큼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한 번에 팡 방출이 되겠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세포호흡을 하나 연소를 하나 발생되는 에너지의 양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세포호흡은 단계적으로 적은 양의 에너지가 발생되는 것, 연소는 한 번에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발생되는 것,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되는 에너지는 열과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죠. 여기서의 화학 에너지는 ATP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ATP가 우리 몸에서 다른 여러 가지 또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 있겠지요. 연소는 열 에너지 그리고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우리가 물건을 태운다고 생각하면 열과 빛이 만들어지니까요. 쉽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ATP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TP는 생명활동에 이용되는 에너지 물질입니다. 우리 몸에서도 지금 또 만들어지고 있을 테고 선생님이 지금 말하거나 움직이거나 할 때 사용이 되고 있는 이 에너지 물질이겠죠. ATP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를 줄여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그림을 보면 여기 아데닌과 리보스가 이렇게 붙어있는 요거를 아데노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포스페이트, 인산이 3개 붙어있다고 해서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게 붙어있는 각각의 인산은 고에너지 인산 결합을 하고 있어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지금 붙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인산이 이렇게 하나 떨어져 나가면 이때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아까 우리 배웠던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는 이화작용이고 이렇게 되는 거는 동화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TP가 인산이 하나 떨어져 나가게 되면 에너지를 많이 발생하면서 ADP가 됩니다. ADP는 아데노신에 포스페이트가 2개 붙어 있다고 해서 아데노신 디포스페이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ATP가 ADP가 되면서 발생하는 이 에너지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생명활동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 한번 볼게요. 세포호흡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 에너지 중에 40%가 ADP를 ATP로 만들어주는 이 인산 하나를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화작용하면서 에너지를 내고 발열 반응이 일어나고 그때 일어나는 에너지로 ADP는 ATP로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물질이 커졌으니까, 물질이 커졌으니까, 분자량이 늘어났겠죠. 그리고 ATP는 다시 우리 몸 여기저기에서 여러 가지 생명활동에 사용이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ADP와 무기인산으로 쪼개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ADP와 ATP를 계속 오가면서 에너지를 발생하고 또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생명활동에 이용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쉽죠? 네. 자, 이 내용은 수업 시간에 활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 다져보도록 하겠고요.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용 정리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 찾아오는 거 그리고 질문 만들어 오는 거 요거 3개 정리해 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세한 이야기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